2009년 7월 한국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와 미국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은 앞을 보지 못해도 운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진보하는 과학 문명은 불가능했던 일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기술로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기본 인권입니다. 시각장애인 사상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 씨. 최 씨는 최근 1년여의 준비 끝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화면에 나온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나 도면이나 그림 등도 만져서 파악할 수 있는 점자 프린터를 도입해 최 씨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음성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 컴퓨터를 통해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35만 명) 청각장애인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고광채 씨. 그는 선천성 2급 청각장애인이지만 주방가전 전문 사이트 운영을 통해 월간 매출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생명이지만 어렸을 때 거의 독학으로 컴퓨터를 익힌 그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장애인 온라인 판매의 신기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해진 피아니스트 예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고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가 컴퓨터로 음감을 키워줘 피아노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예은이는 음악이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지구촌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날로 진보하는 우리 정보통신 기술은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만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은 줄기세포가 아니라 IT 장비 덕분입니다. IT 문명이 가져다준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은 저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아주 소유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세상에도 높은 턱과 계단이 많아서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제대로 다닐 수 없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려야 할 인터넷 서비스에도 차별과 소외가 생겨서 개인의 소중한 꿈을 이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장애인이라면 손쉽게 집에서 인터넷 뱅킹도 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서류도 굳이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의 제약을 받아서 힘들게 은행을 가고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보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시각장애인들을 채용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스크린 리더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웹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고령자 등 어떤 사용자라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웹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은 물론 청각, 지체장애인, 뇌변경 장애인 등 많은 유형의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3월 8일 영국 BBC는 전 세계 26개국 성인 2만 7천 명에게 웹 접근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87%가 웹 접근성은 인권에 버금갈 기본 권리로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한국 응답자는 웹 접근성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는 경향이 96%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웹 접근성은 과연 어떠한 수준일까요? 2009년 12월 현재 국내에서는 100만 개가 넘는 다양한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만 6세 이상 국민의
77.6%인 3,574만 명이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접근성이 부족한 컴퓨터와 웹사이트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24.9%포인트 낮은 실정입니다. 2009년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은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9년 4월부터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 단계적인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웹 접근성 자동 진단 도구 및 기술 지침서 개발과 보급, 품질 마크 부여, 전문 교육, 기술 자문단 운영 등으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웹 접근성 실태 조사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공무원 및 민간 웹 개발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지속적 실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 웹 접근성 실태 조사에서 공공기관 전체의 웹 접근성 수준은 86.6점으로 지난해보다 5.6점 향상되었습니다. 웹 접근성 준수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200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전자정부 웹 접근성 경제성 평가 보고에 따르면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이 2% 증가하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전자정보 이용률이 20% 증가했을 경우 유럽 25개국에서 약 2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용률이 10%만 증가해도 1조 77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단기적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확보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검색 최적화 등의 다양한 부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마돈 뚜레 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웹 접근성을 도로나 수자원 관리 같은 나라의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은 웹 접근성의 준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웹 접근성 준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시각을,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청각을 되찾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웹 접근성 준수는 물이나 공기처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인권입니다. 한국이 21세기 IT 대항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동등하게 인터넷 세상을 항해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함께 하겠습니다.